당신 이제 혼자 한번 살아봐. 36년 함께한 아내와 황혼이혼한 강민호 씨. 자유를 얻었지만 6개월 만에 눈물로 후회합니다. 무엇이 그를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63세 강민호 씨는 지난 7월 35년간 다닌 은행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3주 만에 그는 아내 이수현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각자 살면 안 될까? 36년 결혼 생활. 강민호 씨에게 그 시간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아내가 정했습니다. 나는 63년을 살았는데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 황혼이혼 후, 그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그는 혼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줬구나. 빨래, 청소, 요리, 건강관리. 36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6년 함께한 아내와 황혼이혼 후 남편이 눈물로 후회한 이유. 지금부터 강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올해 63입니다. 지난 7월 35년간 다닌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했던 평범한 은행원이었죠. 이제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아내 이수연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각자 살면 안 될까? 퇴직하고 3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커피잔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는 거야.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15년쯤요.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3주. 그 3주가 제게는 너무 길었거든요. 36년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챙겼는데? 매일 아침 혈당 체크하고, 약 챙기고, 일정 관리하고. 수연은 자신이 해준 일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줬다는 거요. 친구들 술자리도 막아주고, 건강 위해서 금연시키고, 당신 인생을 내가 다 관리해준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뭐가 문제야?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63년을 살았어. 근데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야?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전부 당신이 정했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숨이 막혔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다고? 응, 36년간 계속.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대학 동기들이랑 부산 여행 가려고 했었잖아. 2박 3일이었어. 그건 당신 허리 때문에. 내 허리는 내가 알아. 근데 당신이 안 된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 나는 36년간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위에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63이야. 60년 넘게 살았어. 근데 단 하루도 자유롭게 산 적이 없어. 그게 뭐가 행복한 거야?
나는 사랑해서. 사랑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수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36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36년간 뭘 한 거야?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날 밤, 저는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엄마랑 헤어지려고 해. 지은은 한참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힘드셨죠? 응, 알아요. 저도 봤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미안하다. 왜 아빠가 미안해요? 아빠는 충분히 참으셨어요. 며칠 후,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엄마, 헤어지기 전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상담.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이요. 제가 알아볼게요.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겠죠. 일주일 후, 우리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강민호 씨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36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가 봅니다. 1988년 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직장 상사의 소개로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깔끔하고 꼭 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은행원이시라고요? 네, 이제 3년 차예요. 안정적이고 좋네요. 4개월을 만났고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시절 수연은 정말 꼼꼼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돌아오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제 와이셔츠는 항상 풀 먹여 다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가 쌀쌀하대요. 이 코트 입고 가세요. 그럴게.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수연이 다 챙겨주니까요. 1991년 아들 재욱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죠. 그때부터 수연의 관리는 더 세밀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요? 응. 지점장님, 환송회. 10시까지는 들어오세요. 늦으면 다음날 힘드시잖아요. 알았어. 그때만 해도 아내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려해주는 게 고맙기까지 했죠. 1994년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연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를 관리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제가 도시락 싸드릴게요. 은행 근처 음식점은 기름지니까요. 아니야. 동료들이랑 먹으면 돼. 안 돼요. 콜레스테롤 생각해야죠. 나 건강검진 정상이었는데 예방이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부러워했죠. 민호야, 부인이 잘해주네. 그렇긴 한데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가끔은 동료들과 밖에서 점심을 먹고 싶었거든요.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저는 살아남았지만 업무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반 갑 정도요. 하지만 수연이 알게 됐습니다. 여보, 담배 피우세요? 어떻게 알았어? 옷에서 냄새 나요. 당장 끊으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조금만. 안 돼요. 폐암 걸려요. 당장 끊으세요. 수연은 제 담배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 옷 냄새를 맡으며 확인했습니다. 결국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2005년
제가 승진해서 과장이 됐습니다. 업무가 더 바빠지면서 스트레스도 늘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골프 배우러 갈까 해. 골프요? 안 돼요. 왜? 상사들이 다치는데. 돈 낭비예요. 그리고 허리에 안 좋아요. 알았어. 저는 골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2010년 제가 등산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은행 동기들이 등산 동호회 만들었는데 나도 들어갈까? 등산이요? 무릎 다쳐요. 운동 삼아서. 안 돼요. 집 근처 공원 걷는 걸로 충분해요. 저는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 아들 재욱이가 결혼했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건 묘한 부러움이었습니다. 재욱이는 자유로웠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대학 동기들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수연아, 다음 달에 동기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안 돼요. 왜? 20년 만에 모이는 건데. 2박 3일이나 집을 비우면 어떡해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것도 위험하고 뭐가 위험해. 사고 나면 어떡해요? 결국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에게는 집안일이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집에서는 술도 마음대로 못 마셨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저는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때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수문의 시간 수연과 함께 있게 된 거죠. 여보, 일어나세요. 8시예요. 조금만 더. 오늘 재택이잖아. 안 돼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면역력이 높아져요. 점심 뭐 먹을까? 제가 준비했어요.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요. 치킨 시켜 먹고 싶은데 치킨은 기름져요. 면역력 떨어져요. 잠깐 산책 좀.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집에 계세요. 저는 그렇게 집에 갇혔습니다. 2년간요. 강민호 씨는 그렇게 36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7월 1일, 저는 35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거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저에게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퇴직 첫날 아침 8시에 수연이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지금 몇 시인데? 8시요. 일어나셔야죠. 나 이제 퇴직했는데 좀 더 자면 안 돼? 안 돼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건강해요. 저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후 수연이 말했습니다. 9시에 공원 산책 가세요. 운동해야 해요. 나중에 가면 안 돼? 안 돼요. 오전에 해야 효과가 좋아요. 9시 정각,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인천 부평공원이었습니다. 30분을 걷고 돌아왔죠. 벌써 왔어요? 30분 걸었어. 30분은 너무 짧아요. 1시간은 걸어야 해요. 알았어. 다음 날부터 저는 1시간씩 걸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TV 그만 보세요. 왜? 눈 나빠져요. 낮잠 시간이에요. 나 안 졸린데. 졸리지 않아도 누워 계세요.
휴식 필요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았지만요. 저녁 무렵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일 은행 동기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안 돼요. 왜? 퇴직 기념으로 보는 건데. 내일 치과 예약했어요. 3개월마다 정기 검진 받아야죠. 치과는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이미 예약했어요. 저는 동기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 치과 가야 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이 티셔츠는 색이 바랬어요. 버리세요. 아직 괜찮은데. 안 돼요. 새 걸로 사드릴게요.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된장은 나트륨이 높아요. 오늘은 샐러드 드세요. 핸드폰 너무 오래 보시네요. 5분밖에 안 봤는데. 눈 나빠져요. 그만 보세요.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내일 인천 앞바다 낚시 좀 가고 싶어. 낚시요? 왜요?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어. 안 돼요. 자외선 강해서 피부에 안 좋아요. 그리고 낚시하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나는 가고 싶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36년간 한 번도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폭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먹는 음식, 입는 옷, 만나는 사람.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한 게 뭐가 있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위에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 36년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부산 여행 가려고 했을 때 기억나? 대학 동기들이랑 2박 3일 가기로 했었어. 그건 당신 허리가. 내 허리는 멀쩡해. 그건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간 거야. 나는 걱정돼서. 걱정. 그건 통제야. 수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36년간 뭘 한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못 살겠어.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의 제안으로 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에는 정유진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의사였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박사는 먼저 제게 물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가장 힘드셨던 점이 뭔가요? 저는 36년간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수연의 관리, 통제, 간섭,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삶. 정 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챙긴 거예요. 아프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혹시 부인께서 어릴 때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요. 저한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모든 걸 정해주셨죠.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부인께서는 어머님께 통제받으며 자라셨고, 그걸 사랑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 박사는 우리 둘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공의존 관계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통제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셨고, 선생님은 결정을 부인에게 맡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회피했다고요? 처음에는요, 편하셨을 겁니다. 결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수연이 알아서 해주는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자율성을 잃으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긴 거죠. 상담 후 강민호 씨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상담을 받은 후에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줄. 알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다시 해볼 수 없을까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늦었어. 왜요? 나는 이미 아무 감정이 없어.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네요. 미안해. 8월. 우리는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숙려 기간 3개월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3개월간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10월 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인천 부평의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나눴습니다. 저는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15평이었지만 처음으로 완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관리하지 않아.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첫 주,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꺼내보니 흰 와이셔츠가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검은 양말을 같이 넣었던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구나. 수연은 36년간 이런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저녁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했죠. 그런데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셋째 주, 독감에 걸렸습니다. 환절기라 그랬는지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수연이 있었으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혼자 해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 체중이 3kg나 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이 높아졌네요. 식단 관리 안 하셨죠? 네, 가족분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혼자 삽니다. 의사는 약 처방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뇨약 꼭 드시고 기름진 음식 피하세요. 그리고 매일 걸으세요. 집에 돌아와서 약봉지를 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36년간 이런 걸 다 해줬구나. 매일 혈당을 재고 식단을 짜고 운동을 시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수연을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금방 알아봤죠. 수연은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계산을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 재욱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욱아,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요?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하세요. 봉사, 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거요. 바쁘시대요. 그래. 아빠, 엄마 많이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의 겨울 밤이 차가웠습니다. 수연이도 나름 힘들었겠구나. 새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아들 재욱이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죠. 저와 수연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수연을 제대로 봤습니다.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생겼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잘 지내? 응. 너는 그저. 그래. 식사 시간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는 36년간 이런 걸 해줬구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식사 후 수연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사활동 한다며? 응. 복지관에서. 어때? 좋아.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상담 계속 받고 있어. 그래, 응. 정유진 박사님이랑 많이 배우고 있어. 뭘? 사람을 믿는 법, 통제하지 않는 법.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36년간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가끔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강민호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2025년 6월입니다. 이혼한 지 거의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빨래도 실수 없이 하고 간단한 요리도 할 줄 알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대한 특집이 나왔습니다. 당뇨 환자는 식단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의 도움이 큰 힘이 되죠.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36년간 이런 걸 다 해줬구나. 매일 식단을 짜고 운동을 챙기고 건강검진 예약하고 그게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죠. 며칠 후 부평공원을 산책하다가 수연을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민호 씨? 수연아, 우리는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책 나왔어? 응, 요즘 매일 걷고 있어. 건강 관리 잘하고 있네. 너도 그래야지.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여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렇지. 응, 내가 36년간 해준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알겠어. 수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심했는지.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잘 되고 있어. 응.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데 보람 있어. 잘하고 있네. 너도 잘하고 있어. 혼자서도.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6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우야, 응, 미안해. 진짜로. 나도 미안해.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복지관 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너도 건강 챙겨. 수연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연이를 만났다. 많이 변해 있었다. 나도 많이 변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간다. 함께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8개월 전 이혼을 선언했을 때는 자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외롭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63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정유진 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인분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연히요. 어떠셨어요? 편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정 박사가 전화 너머로 미소 짓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두 분 다 성장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두 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의 6월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가 푸르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었죠. 저는 63세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정말 오래됐네. 요즘 어떻게 지내? 이혼했어. 그래?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동기들과 저녁을 먹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6년 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36년간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다음 주에는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대학 동기 5명이서요. 제가 처음으로 계획하고 제가 원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63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강민호 씨는 지금도 인천 부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동기들을 만나고 조금씩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수연 씨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보면서 통제하지 않고 돕는 법을 배우고 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걸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